안녕하세요. 일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핸드헬드용 마이크예요. 손을 들고 사용하는 마이크라는 거죠. 최근에 마이크 시장이 조금 요동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에 들고 사용하는 마이크의 대명사 수요 쪽 마이크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무선 마이크 계열도 마찬가지, 헤드 자체가 좀 고급진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노이만 쪽에서 만드는 헤드라든지, 또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헤드 쪽에 좀 고급 버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급지다라는 건 뭐냐면 이 헤드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냐면 오스트리안 오디오라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은 오스트리안 오디오라는 회사가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음향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꽤 회자가 되는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먼저 제가 기어 라운지를 통해 데모 장비를 좀 받았어요. 데모 장비지만 여러분들에게 언박싱하는 영상을 좀 찍었으니까 잠깐 보시고 이 외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된 회사예요. 2017년도면 최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신생업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회사는요, 기본 베이스 자체가 AKG 회사에서 한 22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설립된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베이스가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져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나름 AKG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설립된 회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AKG라는 회사는 유명한 마이크 전문 회사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 회사고요. 하만 기업에 흡수가 되고 하만 기업에 다시 삼성전자에 흡수가 됐잖아요. 인수가 됐잖아요. 삼성전자의 목적은 전장 사업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 AKG 같은 이 마이크 쪽 계열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KG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AKG가 폐쇄가 되다 보니 거기서 근무했던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엔지니어들이 오랜 동안 역사와 정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이크의 명가가 이렇게 사라질 수 없다 생각을 해서 2017년도에 설립이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생업체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좀 가성비 위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요, 정말 고급 제품을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헤드폰이죠. 컴포저라는 헤드폰이 있는데 이게 거의 한 300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헤드폰이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OC818, OC18.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납작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다이아프레임이요, 엄청 큰 거예요. 기존의 마이크의 틀을 깨면서도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엔지니어의 감성이 담아져 있는 그런 마이크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캡슐이요, 여기서는 무조건 수작업으로 만들어요. 보통 CKR10이라는 세라믹 계열의 캡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AKG의 C414 이런 거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이 제품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소개할 제품은 OD505라는 모델의 제품이에요.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OD505라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ODC50이라는 캡슐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 캡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핸드메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 AKG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름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만든 제품,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양 자체가 좀 크죠. 그리고 뒤쪽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액티브 다이나믹 보컬용 마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액티브. 그쵸, 당연히죠. 컨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액티브죠. 근데 왜 다이나믹이 붙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앞부분에다가는 콘덴서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 이 뒷부분에는 패시브 타입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뒤쪽에 패시브 타입의 마이크는 수많은 곳은 역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패턴 자체를 뒤쪽으로는 안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고안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어떤 설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뒤쪽 부분의 안쪽을 빨간색으로 이제 도색을 했기 때문에 되게 고급져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정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지금 보는 마이크 스탠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형적인 특성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지다라는 것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캡슐을 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슐을 열게 되면 독특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3D 팝 노이즈 디퓨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다이아프레밍 커버리면 가장 단점은 뭐냐면 가까이, 우리가 지금 핸드헬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근접해서 사용하잖아요. 근접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 다이아프레밍 커버리면 이 팝핑 노이즈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 어떤 디자인이 지금 보시는 것도 원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판판한 형태가 아니라 약간 원뿔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팝핑에 대한, 팝핑 노이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외형적인 측면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마이크를 지금 현재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이스 녹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스튜디오 녹음용으로 쓰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제 딸한테 또 부탁을 해서 플룻 연주를 한번 부탁을 했고 녹음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근접했을 때의 레코딩 소리, 그다음에 멀리 떨어졌을 때 레코딩 소리 들어보시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소리가 깨끗해요. 되게 선명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근접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이격을 시키면 내가 생각했던 소리와 조금 다른 거친 소리가 느껴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근접해서 사용하는 거. 지금 제가 플룻을 연주를 했잖아요. 한 20cm 정도까지에 놓고 쓰면은 나쁘지 않다. 근데 그걸 넘어갈 경우에 한 3cm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소리가 조금 달리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마이크의 방향을
저런 식으로 놓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FR 값을 잠깐 측정치에 대한 FR 값을 잠깐 보게 되면 와 여기서 보면 좀 독특한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2kg 이상서부터 특히 한 7, 8kg까지 얘가 많이 부스트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무 독특한 건 뭐냐면 4kg에서 한 6kg까지가 한 6dB 정도 더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마이크만의 그러니까 AKG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핸드헬드용 마이크지만 저희 회사에서의 원하는 음색은 이런 음색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핸드헬드용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이제 근접해서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냥 프로시메트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근접 효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게 되면 마이크 소리가 100Hz 정도 되는 이 소리가 갑자기 부스트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한 10dB 정도 올라가요. 이런 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접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아주 선명한 소리와 부드럽고 풍성한 소리가 같이 믹싱이 되면서 나름대로 오스트리안 오디오만의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 소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패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 저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 뒤쪽의 소리가 많이 유입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저음으로 가면 갈수록 뒤에 패턴에 영향을 덜 받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가수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게 되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피드백에 대한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드백 잡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추세 자체가 이 고급 제품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제작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OTT가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우리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가수들 마이크를 보면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예전에 많이 봤던 마이크들은 거의 안 쓰고 이 캡슐 자체도 워낙 고급진 걸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제품들이 여러분들 관점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제품이지 않을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요 일단 라이브 현장에 쓰기도 적합하지만 레코딩하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용도 쓰기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